2017학년도 6월 모평 나형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킬러 문항이죠. 예. 자, 문제를 좀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이 뭔지 좀 파악을 하십시다. 자, 첫 번째 첫 줄에 뭐냐면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n이라는 것은 20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달고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 값들이 같은 자연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봤더니 뭐냐면 b하고 a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b하고 a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값들은 다음과 같은 어떤 범위 안에 제한 범위 안에 있어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냐면 b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서 b가 a보다 큰 게 맞죠. 이렇게 되고 이러한 조건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인데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 문제 해결은 바로 이 식을 여기 이 조건을 이용한 식을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과 이것이 같은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로그 a의 na 마이너스 a 제곱하고 로그 2의 nb 마이너스 b 제곱은 같은 자연수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k라고 놓을 수 있고 얘는 당근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수니까 자연수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로그 자체보다는 지수로 변형하는 게 조금 더 심플할 수 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na-a 제곱하고 nb-b 제곱은 2k승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등식에서 조금 바라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 식은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은 결국 뭐냐라고 하면 함수에서 특정한 값, a 값하고 b 값을 대입한 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함수 값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우면 일단 함수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형태에서 함수 fx를 잡아주면 nx-x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고 얘는 y는 2k승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럼 얘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거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a하고 b 값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의 교점에 뭐가 되냐면 x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 x좌표가 a하고 b로 표시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함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럼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자, nx-x제곱이니까 는 0 놓고 x의 값을 구하면 0과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요걸 지나는 뭘 생각해?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보십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y는 2k가 있는데 그 y는 2k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주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이때 이러한 교점의 x좌표가 곧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것이고 b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쫓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위에서 세 번째 조건식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못 썼어. 어떤 거냐면 b 빼기 a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 0, b 마이너스 a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n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 b가 크다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위치는 a, b 이런 순서로 잘 지킨 거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2차 함수라는 것은 뭐가 있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대칭축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 이게 뭐가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반이 되니까 2분의 n이 되겠지? 자, 이 F분에 대해서 이 A 값하고 B 값은 서로 어떻게 해? 자, 요 선에 대한 대칭점들이지. 왜 그러냐면 2차 함수가 선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를 더 끌어낼 수 있냐라고 하면 자 2분의 a 더하기 b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것과 이것의 종점은 2분의 n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 이 약분하고 정리해서 자 b로 정리하면 b는 n-a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b 같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식정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n-a에다가 여기 또 a 있었으니까 2a가 되겠네. 그 다음에 2분의 n이 되는 거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2분의 n에다 2를 나눠주면 a는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n 이상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끌어냈다라는 얘기야.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려면 자, 4분의 n보다는 큰 데 있어야 돼 이런 얘기요. 자, 그럼 이제 4분의 n보다 큰 쪽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A가 위치할 수 있는 건 여기 어딘가 뭐 이쯤이 4분의 n이라고 얘기한다고. 다른 색깔로 할게요 선생님이 좀 키워서 여기 어딘가 4분의 n에 해당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B쪽에서도 보면 똑같이 A값하고 B는 같은 지금 상수 함수의 해가 되는 거니까 같은 위치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란히 거주면 여기 어딘가 B가 위치하는데 얘도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n이라고 얘기하면 역시 얘를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n이 되는 거지. 그럼 n에서 4분의 n을 빼면 요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3n이 되겠죠. 자, 그럼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a는 4분의 n과 여기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a하고 b는 같은 값은 아니지. 왜냐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가 a보다 크잖아요. 그럼 A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가 경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경계는 지금 체크해 보면 여기까지고 요거는 똑같은 A하고 B의 좌표가 똑같으니까 이건 빠져야 돼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뭐가? Y는 2K가 지금 여기 표시해 드렸듯이 이 초록색 선과 이 초록색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y 값들을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지. 그때 x좌표가 4분의 n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fx 아까 2차 함수를 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4분의 n을 대입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림을 보면서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fx가 아까 nx-x제곱이었어. 그럼 여기다 4분의 n을 대입을 하면 자, nx가 되니까 n 곱하기 4분의 n을 곱하니까 4분의 n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면 4분의 n을 제곱하는 거니까 16분의 뭐가 돼?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16분의 4에서 1 빼지니까 3n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y값은 16분의 3n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맥시멈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2분에 해당되는 자, 꼭지점의 y좌표가 되기도 한 f분의 2분의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자, nx가 되니까 아까 여기에다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자, 저기다 2분의 n을 대입하면 2분의 n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n을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빼주면 4분의 2에서 빼주는 거니까 4분의 1의 n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이 2분의 k라는 것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상수함수지. x가 변수니까 k는 여기서 상수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 k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눈으로 보듯이 자, 4분의 n제곱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까지는 가질 수 있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여기서 계산할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6분의 미안 거꾸로 얘기했네요 선생님이. 아래가 이거죠. 자, 16분의 얼마가 되냐면 3n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것이고 4분의 n은 이게 4분의 n제곱이 되니까 요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뭘 찾아내냐면 조건식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풀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을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정리할게.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런 이제 조건식까지를 얻어냈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조건식을 얻어냈는데, 그럼 이런 조건식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들이 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럴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자연수 n이라는 건 2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러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그러려면 총 20개를 확인해야 되니까 너무 개수가 많아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n을 대입한다는 관점에서 봤는데 거꾸로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해서 k를 대입하는 꼴로서는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20개를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얘를 변형해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16분의 3이라는 것을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n제곱이라는 것은 자, 3분의 16을 곱해주는 거니까 16은 2의 4제곱, 그러면 2의 k 플러스 4제곱이 되겠다. 요번에는 또 어떤 거냐면 요거를 자 n에 관해서 정리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자 4가 넘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그럼 n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의 k 플러스 2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n을 중심으로 해서 조건식을 바꿔보았습니다. 아까 20개를 다 지금 대입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 좀 괜찮은 거냐? 자, 그럼 k 조건이 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k는 아까 자연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1서부터 또 따박따박 하는데 몇 개까지요? 그런데 n이 20에 제한이 있으니까 n이 20을 넘어가면 알아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k가 1일 때를 생각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 그럼 8이 되고요. 그럼 n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얼마냐면 3분의 1 들어가면 32가 되겠다. 그럼 이럴 때 이거는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 8과 32 사이에 완전 제곱수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대략 10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n 값은 얼마가 될 수 있어? 9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이거 하나 우리가 찾았습니다. 미안. 99, 80이 아니고 3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잘못됐네. 네, 3이 돼야죠. 네. 그래야지 9하고 이거 사이에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3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글쎄 말이다. 자, 이게 바로 킬러 문항들의 특징이기도 하지. 이번에 그럼 2를 대입해주면 16이 되고요. n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6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6이 되는데 64가 되면 얘는 21점 얼마쯤이 되는데 그러면 21과 16 사이에 완전 제곱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를 확인해 보면 k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럼 3을 여기다 대입하면 32가 되고요. n제곱이 되고 여기다 이제 또 3을 대입하면 2의 7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28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32보다 크면서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42점 얼마가 나오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완전 제곱수인 36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그때의 값이 6이 되는 거지. 왜냐면 제곱한 값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계속 대입해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마찬가지 방법의 계산의 반복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면 k가 4일 때도 똑같이 대입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이런 게 킬러 문항의 특징이야. 그럴 때 n은 9가 나오고, 다섯 번째 뭐가 되냐면 k 값이 얼마일 때냐면 5일 때인데 그럼 5를 대입해서 또 n 값을 또 구합니다. 그럼 n은 얼마가 돼? 12하고 13이 나오고,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라고 하면 k가 6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고, 6을 똑같이 대입해서 찾아주면 이때 n값은 17하고 18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해설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하셔도 되고, 너무 똑같은 계산의 반복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들을 좀 생략했습니다 라는 얘기야.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k가 만약에 7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이제 7을 대입해 버리면 2의 9제곱이 되지. 그럼 2의 9제곱이 되면 512가 나옵니다. 근데 510이라는 게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수잖아. 그런데 n이라는 것은 얼마냐라고 하면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20을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4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400보다 512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n은 7 이상은 알아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값들을 다 확인하면 첫 번째 n이 3일 때, 6일 때, 9일 때, 12, 13일 때, 17, 18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의 합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78하고 나옵니다. 자,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킬러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또박또박 찾아봐야 됩니다 라는 말까지 해드리면서 이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